이번 시간에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두 가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비사이드 부분 분수 전개라는 게 있어요. 히비사이드 커버업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파셜 프랙션 메소드라는 건데 이게 그 분자 분모가 있을 때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졌을 때요. fx가 어떤 gx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졌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작을 경우, 그래서 gx의 차수가 이 밑에 있는 분자 분모죠, 참 분모 차수보다 낮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분모의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대부분은 뭐 조립제법 같은 걸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했을 때 예를 들면 x-a, x-b, x-c다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 경우 이거를 x-a 분의 예를 들면 a 플러스 x-b 분의 b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a, b, c를 구하는지에 대한 게 히비사이드 파셜 프랙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차수보다 낮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높을 경우나 아니면은 같을 경우에는 나누기를 한번 해서 이렇게 낮춰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양변을, 이 두 변을 fx가 있을 때 양변을 x-a를 곱합니다. 만약에 a를 구하고 싶으면요, 여기서 x-a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캔슬되고 얘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런 후 x는 a를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는 a만 남고요. 여기는 x-b분의 x-a니까 전체가 없어지겠죠. a가 대입하니까 0이 되니까 얘도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a는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a는 x-a fx에다가 x는 그냥 a만 대입하면 이게 대문자죠, 대문자. 요 a 값이 우리가 알 수 있다. b도 마찬가지고 x-b 곱하기 fx x는 b 하면 이게 바로 b가 나오겠죠. 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숫자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곱이 되는 경우는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는 1차로 반드시 분해를 다 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x제곱 플러스 이런 경우는 복소수로 바꾸면 되니까 x-i, x 플러스 i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전부 1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게 fx가 2차, 3차의 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봤더니 x-a의 제곱, x-b, x-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역시 gx의 차수는 3차보다 낮아야 되겠죠. 1차 또는 2차 또는 상수항이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x-a 분의 a 제곱항이 살아야 되겠고요. a 플러스 x-a. 자, 지금 제곱항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항 모두 있어야 됩니다. x-b 분의 c 플러스 x-c 분의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a를 구하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변에다가 x-a를 곱하면 됩니다. x-a 제곱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x-a의 제곱을 곱하면 얘가 날아가겠죠?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후 여기다가 이쪽에서 하는 거죠. 얘가 제곱이니까 얘가 날아가고요. 여기다 x-a 제곱이 곱해지고요. x-a의 제곱이 곱해지고
x-a의 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x는 a를 대입하면 얘만 남아있고요. 얘는 제곱이니까 하나 떨어져서 전체가 날아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날아가고. 그래서 a는 x-a의 전체 제곱 fx 기분 x는 a.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a가 구해지겠다. 이 a는요. 문제가 이제 b인데요. 이 제곱항이 있을 때 1차 항의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x-a의 제곱을 곱합니다. 근데 곱하면 지금 이렇게 되죠. 곱하면은 얘는 지금 없어지고요. a 남아있죠. 제곱하면 x-a 날라가니까 x-a가 그냥 곱해지는 거군요. 여기는 두 번 곱해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b를 구해야 되는 건데 b를 구하고 싶은데 x가 곱해져 있으니까 a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한번 미분해 줍니다. 얘를 한번 미분해 줘요. 미분해 주면 뭐가 되냐? a는 없어지겠죠? 상수니까. 여기는 미분을 하면 bx를 미분하는 경우가 되니까 b만 남습니다. 얘는 미분하면 2a 이렇게 2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a 미분한 후 역시 x는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가 값이 날라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날라가고. 얘는 b만 남으니까 살아있고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그래서 b 값은 dx 미분 dx-a의 제곱 fx 얘를 미분 한번 하고 그 후에 x는 a를 대입하면 되겠다. c 값은 똑같죠. 여기 있는 c 값은 그냥 x-b의 개수가 되니까 그냥 x-b 곱해서 그냥 b를 a와 같이 유사하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d도 마찬가지로 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fx는 3승인 경우에 x-a의 3승 x-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떨까요? 뭐 gx다 이렇게 해야 되죠. x-a의 3승분의 a 플러스 x-a의 제곱분의 b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a분의 c 플러스 x-b분의 나머지 이 녀석이요.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죠? a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3승하고 a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a가 나오고요. b는 역시 한 번 미분하면 되고요. c는 유사하게 해서 두 번 미분해야 되는데 얘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지금 x-a에 3승을 곱하는 거니까 하나가 날아가서 제곱 c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은 얘가 없어지지 않고요. x가 두 번 미분해야 없어지는데 한 번 미분하게 되면 2x-a c 한 번 더 미분하면 2c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되겠는데 2가 남아서 그래서 2c는 dx분의 dx-a의 3승 fx 두 번 미분하는 거 이렇게 되고 기분 x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러니까 이 2가 여기에 나오고요. 만약에 n번이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이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구하는 게 히비사이드의 부분 부수 전개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좀 마지막 쪽이라서 금방 넘어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뭘 하냐? fx가 fz죠 지금 하는 게 fz가 z제곱 플러스 2z-3분의 2인 함수의 테일러 시리즈와 로랑 시리즈를 구하라. 다 구하라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역이 전 영역이기 때문에 다 구해. 자 그럼 이거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해주면 z-3 z 어느 게 이쪽이 플러스군요. 그죠? 예. 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z 플러스 3분의 뭔가요?
플러스 z 마이너스 1분의 뭔가요? 아까 같이 똑같이 해주면 여기 a 치면은 이거를 곱한다고 봤으니까 z 마이너스 1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z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없어지니까 1 넣으니까 4분의 2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z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하죠. 자, 그러면은 z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1 마이너스 p분의 1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3으로 묶어내볼까요? 3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3분의 1 3분의 z가 분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6분의 1 마이너스 얘가 빠지고요. 1 플러스 3분의 z 플러스 3분의 z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무한대로 쭉 가겠습니다. 조건은 3분의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되니까 z가 1보다 3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이 테일러 시리즈를 구했고요. 로랑 시리즈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역시 여기서 z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z로 묶어내면 1 플러스 z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죠? 분자는 똑같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2z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 플러스 z분의 3 플러스 z분의 3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조건은 조건이 뭐죠? 조건이 z분의 3이 1보다 작은 경우니까 z가 3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3은 포함을 하나요? 3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은 포함을 하죠. 3은 잘못했네.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식이 1 마이너스 p분의 1이 1 플러스 p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제곱하면 뭐 관계없겠습니다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가 되겠다. z의 값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이요. z-1분의 2분의 1 이라는 것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치고 1 마이너스 z분의 1인 경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치고 1 플러스 z 플러스 z제곱 플러스 이렇게 쭉 가고 이거는 영역이 z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유사하게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z를 z를 묶어내면요. z 2z분의 1을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2z분의 1은 앞에 있고요. 1 플러스 z분의 1 플러스 z제곱분의 1 이렇게 쭉 가겠죠. 여기서 z는 역시 1보다 큰 경우.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요거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영역이 1보다 작은 경우, 3보다 작은 경우, 영역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 3이면요. 요 영역은 뭐가 됩니까? 전체 이 FZ는 얘의 두 개 합인데 이 안쪽 영역은 얘와 얘가 같이 공동 만족을 합니다.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다.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값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지고요. 각각 항별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 1 영역에서는. 그래서 z가 1보다 작은 경우가 1 영역,
두 번째, z가 1에서 3까지, z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이 3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 영역이 역시 포함이 되겠죠. 3보다 작은 경우가. 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거 아니죠. 왜냐면 1보다 큰 경우죠. 이 경우는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시작이 2z분의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양의 그 파워와 음의 파워가 모두 다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걸 더하면 되겠죠. 세 번째 경우 z가 3보다 큰 경우에서는 이 밖의 영역이 되겠는데 그 경우는 3보다 큰 경우 얘하고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역 따라 이런 로랑르 흡수와 테일러 흡수가 바뀌겠다 하는 거. 16.2절에는요 그 특이점 싱귤러리티하고 0과 무한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거는 해석적이진 않지만 어떤 점에서 z는 z절에서 해석적이진 않지만 그 근방에서는 해석적일 때 z제로를 특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z제로에서는 해석적이지 않지만 여기 있죠. If z is not analytic 해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아마도 정의조차 안 된다. 어디서? z제로에서. But every neighborhood of z는 z제로. 그래서 neighborhood에서는 근방에서는 특이점이 해석적일 때 z제로를 뭐라고 한다? 특이점이다. 또는 싱귤러 포인트 또는 싱귤러리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 두 가지가 있는데 isolated singularity하고 non-isolated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isolated 특이점, 즉 고립 특이점, 우리말로 고립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고립 특이점은 그냥 이런 식의 경우가 z는 z절에서 고립 특이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만 문제가 있고 이 값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우리 값이 정의가 됩니다. 물론 값은 커질 수가 있지만요. 자, 문제가 없죠. 또는 탄젠트 z의 경우에 특이점이 어디죠? 특이점이 어디냐면은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어디가 또 있죠?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무한대 값을 가지고요. 2분의 3파이에서 또 무한대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런 데서 isolated singularity를 가진다. 고립 특이점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고립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비고립 특이점.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튼 비고립 특이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탄젠트 z분의 1이 특이점이 어디냐 하고 우리가 찍어보면 점을 찍어보면요. 이 경우에는 탄젠트 z는 점이 여기 이 점 그리고 이 점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을.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z분의 1이 일단 z가 0이 되면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z분의 1이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z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z가 뭡니까? z가 그렇게 따지면은 파이분의 2 z는 플러스 마이너스 z는 파이분의 3분의 파이 z는 3분의 2파이 아니죠. 3파이분의 2 3파이분의 2 이거는 파이분의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5파이분의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파이분의 101파이분의 2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점을 찍어보면 어디가 나오냐, 파이분의 2가 여기다고 치면 파이분의 2가 3.14분의 2니까 1이 좀 안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값이 커질수록. 그러면 101파이분의 2 11파이분의 2 11파이분의 2 또는 10만 1파이분의 2, 그러니까 0 근처에 무수히 많은 특이점이 생기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비고립 특이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싱귤러리티가 있다. 그래서 특이점에는 고립 특이점과 비고립 특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이점이라고도 하지만 폴이라고도 합니다. 폴. 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더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1차다, 이거는 M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차. 네. 이걸 하나가 있을 때는 심플 폴, first order 이라고 하는 것은 심플 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M은 그냥 M차 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뭘까요? Z가 0에서 심플 폴, Z가 2에서 5차 폴, Z가 2에서 2차 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거가 가능한 특이점이다 라는 게 있네요. 제거가 가능하다. 이런 뭐 피카드 이론 이런 건 다 됐고요. 제거가 가능한 특이점이란 거는 이런 건 어때요? 예, FZ가 Z분의 1이라는 거는 0에서 특이점을 가지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Z는 Z분의 사인 Z,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사인 Z를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써주면은 Z 플러스 3분의 Z3승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어요. 사인 Z가 Z 써주면은 이 Z가 캔슬돼서 이 녀석이 없어집니다. 밑에 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거가 가능한 특이점이다. 이 정도 개념이 대충 뭐 나온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16.2절은 이그젠플이 없습니다. 호목이 없고요. 자, 16절 3절이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레지듀다, 레지듀 인테그레이션 메소드가 됩니다. 레지듀가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유수다 하는데, 유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분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만약에 테일러 시리즈, 로랑 시리즈군요. 로랑 시리즈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지는데, FZ를 양면을 적분하면 이렇게 DZ도 적분한다. 그리고 C에 관해서 C라는 건 Z0를 싸고 있는 반시계 방향의 원인 경우에 이거 답은 뭘까요? 얘는 아날리틱 함수니까 답이 0이죠. 네. 적분은 0입니다. 전에 했을 때도 이 녀석도 전부 0이었죠. 2차 이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B1만 남습니다. 답은 2파이 B1이 답이 되겠습니다. FZ를 이렇게 적분하면 답이 2파이 B1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는 얘만 따지면 2파이 곱하기 2파이 I 곱하기 B1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1차 폴의 이 값이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적분하면 다 0이 되니까 1차 폴의 그 계수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녀석을 1차 폴의 계수를 유수라고 또는 레지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분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레지듀 정의가 Z는 Z0라고 되어 있죠. 예. 왜냐하면 Z0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C를 잡았는데 여기 Z0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C는 Z0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Z0는 C 안에 있어야지 적분을 했을 때 값이 0인 경우죠. 값이 생기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만약에 이 경우 Z0 C와 적분하는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Z0에서의 유수를 의미한다 이거죠. B1이다. FZ라는 함수에 간단한 거는 여기다가 바로 그냥 2파이 i를 곱해주면 C에 관한 적분이 되겠다. 이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이그젬플 하나 있네요. Z4승분의 사인 Z라는 거를 유닛 서클 C, 유닛 서클이라는 거는 0을 중심으로 해서 단경이 1인 이런 원을 의미합니다. Z 도메인에서요. 자, 답이 뭘까요? 얘를 로랑 시리즈 전개해주면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는데 얘가 답이겠죠. 3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답은 곱하기 2파이 i를 곱해서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이 뭐냐? 이런 함수가 있네요. 인테그레이트 이런 함수를 적분해봐라. Z는 2분의 1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해봐라. 시계 방향을 적분한다는 그냥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로랑 시리즈로 전개하면 되는데요. 로랑 시리즈 전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Z의 범위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로랑 시리즈가 나오고요. 그러면 Z가 2분의니까 중심이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이 문제가 되겠네요. Z분의 1 유수가 1입니다. 로랑 시리즈가 더 나올 수 있죠. Z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이 경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C가 그냥 이 반경이 2분의 1인 것이니까 1보다 큰 이 밖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아무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만 들어가는 C가 여기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답은 뭐다? 2파이 i 곱하기 2파이 i인데 지금 뭐라고? 카운터 클럭 yz가 아니고 클락 yz니까 마이너스 2파이 i가 결국 이렇게 적분하는 거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유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사실은 히비사이드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과 유사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이것도 1차에 대한 우리가 그 계수를 구하는 차원에서는 앞에 거랑 되게 차이가 비슷합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극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똑같죠. 아까 한 거하고 똑같죠. FZ에다가 그냥 Z0 마이너스 Z0 곱합니다. 그 다음에 Z를 Z0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단순국이 아닌 경우에는 좀 아까 했던 것 같이 미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 이게 더 이 공식이 더 간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FZ가 PZ 오버 QZ로 정의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PZ 오버 QZ인데 QZ에 미분값만 해서 Z는 Z0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나누기로 정의가 되는 경우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증명은 위에 3식에 대한 증명은 여기 바로 나옵니다. FZ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거는 지금 단순국이니까 단순국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 밑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단순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양변을 z-z를 곱하면 이게 이렇게 곱해지고 얘들을 다 곱해지는데 얘는 떨어지고 얘만 남고 거기다가 z를 z0로 넣어주면 답이 b1이 나오겠다. 예, 증명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아까 내용이요. 이 내용을 증명을 해보겠다 이건데요. 어떤 경우 저 경우가 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단순극이므로 단순국에서의 테일러 곱수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네, 테일러 곱수입니다. 테일러 곱수. 네, 이게 바로 QZ 이 분모의 테일러 곱수죠. 이게 분모의 테일러 곱수만 분모만 테일러 곱수를 써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정계는 그냥 정이니까 테일러 곱수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갖다 넣어요. 원래 있던 식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z-z0를 내가 원래 첫 번째 식이 z-z0에다가 fz를 곱한 후 z를 z0를 보내는 게 레지듀가 되므로 여기서 이걸 여기다가 넣은 후에 이렇게 곱해주죠. 이렇게 이게 이제 fz니까 곱해주는 거죠. 여기 넣었어요. 자, 그러면 전개를 이렇게 각각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넣어준 게 아니고 이게 앞에가 있으니까 얘를 하나씩 뺐네요. 이렇게 빼고 위에 게 원래 앞에 있으니까 얘를 캔슬 시켜주면 밑에 거만 남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만 z를 z0로 넣어주면 얘가 다 없어지면 뒤쪽 항들이 그러니까 얘만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q 프라임 분의 p 프라임 해서 z는 z0로 넣어준 게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증명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그젬플 있네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그 분모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써주고요. 이게 FZ가 되니까 일단 I에서의 폴이 뭡니까? 지금 하나가 있으니까 이 녀석의 폴은 얘를 지워주고 여기다가 I를 대입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OI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세 개 지금 그걸 구할 세 개의 레지듀를 구할 수 있습니다. Z는 0, Z는 마이너스 I, Z는 플러스 I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에 했던 것 같이 미분 값이 미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젠가 하면 단순국이 아니고요. 오더가 차수가 있을 경우에 차수가 1이 아니고 m 차수다. 이렇게 m 차수의 폴이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m을 곱해주죠. z-z0에 m을 곱해주고요. m-1도 미분해줍니다. 그리고 m-를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아까 히비사이드 전개하고 정확하게 같은 과정을 가지죠.